하늘이 하얗게 변합니다. 소리도 섬광도 경고도 없이 그냥 하얗게. 그 빛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마선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당신의 머리 위 대기를 찢고 있습니다. 10초 뒤 빛은 멈춥니다. 하늘은 다시 파랗고 새는 다시 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0초의 빛이 당신을 자외선에서 지켜주던 오존층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마선 폭발, 영어로 감마 레이 버스트, 줄여서 GRB. 우주에서 빅뱅 다음으로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입니다. 태양이 100억 년에 걸쳐 내보낼 에너지를 단 몇 초 만에 쏟아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1967년 미국의 벨라 위성이 처음으로 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원래 소련의 핵실험을 감시하던 군사위성이었습니다. 핵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 깊은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혹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간의 관측 끝에 감마선 폭발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 감마선 폭발. 2초 이상 지속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별의 핵이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핵은 블랙홀이 됩니다. 무너지는 별의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양쪽 극방향으로 제트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제트의 속도는 광속의 99.99% 이상. 그 안에 엄청난 감마선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짧은 감마선 폭발. 2초 미만으로 끝납니다.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수십억 년을 돌고 돌다가 마침내 충돌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인류는 처음으로 중성자별 충돌을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관측했습니다.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와 비르고가 잡은 중력파, 그리고 위성이 포착한 감마선 폭발. GW170817이라 명명된 이 사건은 오랜 이론을 단번에 사실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트는 매우 좁다는 것입니다. 폭이 고작 몇 도에 불과합니다. 레이저처럼 한 방향으로만 쏘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지구를 비껴갑니다. 빔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감마선 폭발은 거의 전부 수십억 광년 밖 다른 은하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좁은 빔이 정확히 지구를 겨냥한다면, 그리고 그 별이 수천 광년 이내에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마선은 빛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 법칙이지만 그 의미는 잔인합니다. 감마선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경고를 보내줄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순간이 곧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경고 시간 0초. 그러면 감마선이 대기에 도달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고도 20에서 50km, 성층권에서 시작됩니다. 오존층이 있는 곳입니다. 감마선이 대기 중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쪼갭니다. 그 조각들이 재결합하면서 질소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이 질소 산화물이 오존을 파괴합니다. 촉매 반응이라 자기 자신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질소 산화물 하나가 오존 분자 수천 개를 연쇄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수천 광년 거리의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정면으로 맞추면 수개월에 걸쳐 오존층의 30에서 40%가 파괴되고 회복에는 수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초입니다. 폭발은 끝났고 감마선도 멈췄습니다. 하늘은 다시 조용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방패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은 지금부터입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며 오존이 얇아질수록 지표에 닿는 자외선 B가 평소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야외에 서는 것만으로 피부 화상과 각막 손상의 위험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해는 이 재앙의 서문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바다 표면 가까이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물이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양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모든 것의 출발점을 지탱합니다. 플랑크톤은 자외선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오존층이 3분의 1 넘게 줄면 표층의 플랑크톤은 대량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플랑크톤이 줄면 그것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줄고 작은 물고기가 줄고 큰 물고기가 줄고 먹이사슬은 바닥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육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한 자외선은 식물의 DNA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작물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숲이 서서히 쇠퇴합니다. 질소산화물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대기 중에서 갈색 스모그를 형성하고 햇빛을 차단합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존 파괴, 자외선 증가, 그리고 기온 하강. 세 가지가 동시에 생태계를 압박합니다. 감마선 폭발 자체는 10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지구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약 4억 4,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말,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생물종의 약 85%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생명은 대부분 바다에 있었습니다. 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빙하기 확대, 해수면 변동, 화산 활동 등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감마선 폭발 가설입니다. 2004년 나사 지원 연구팀이 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존 파괴로 인한 자외선 증가, 표층 해양 생물의 선택적 멸종, 뒤이은 한랭화, 화석 기록의 패턴과 감마선 폭발의 예상 결과가 일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4억 년이 넘은 사건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직접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요? 한때 주목받은 별이 있습니다. WR104. 지구에서 약 8,000광년 떨어진 볼프라의 별입니다. 볼프라의 별은 수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극도로 무거운 별입니다. 언제든 초신성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WR104는 동반성과 함께 나선형 성운을 만들며 회전하고 있었고 초기 관측에서 그 회전축이 지구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 축 방향으로 감마선 제트가 발사된다면 한때 이 시나리오가 뉴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밀 관측에서 제트축이 지구 방향에서 30도 이상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8,000광년이라는 거리는 치명적 영향을 주기에 경계선 위입니다. 현재까지 WR10하나는 직접적 위협이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알려진 별 중에서 지구에 확실한 위협이 되는 감마선 폭발 후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별 중에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전부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적 추정에 따르면 지구의 치명적인 감마선 폭발이 도달할 확률은 수억 년에 한 번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온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대기를 자폐하거나 감마선을 편향시킬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행성은 수년 전에 발견해서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그런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광년 밖에서 한 별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별에서 발사된 감마선 빔이 빛의 속도로 이쪽을 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걷어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감 때문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